한국이요? 원전을 만든다고요? 농담이십니까? 프랑스 대사 장 피에르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 4월 프라하 주재 프랑스 대사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을 비웃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프랑스 원전 58기, 한국 원전 26기였습니다. 프랑스 원전 역사 70년, 한국은 고작 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선진국 대아시아 신흥국이었습니다. 체코 에너지청 부청장이었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원전 시대는 아직 이르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석 달 후 프랑스 대사관의 전화기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엔 유럽 에너지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체코가 70년 파트너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24조 원, 향후 70조 원 규모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토마시 노박입니다. 체코 에너지청 부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대학생이고 작은 딸은 고등학생입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프라하 에너지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두꺼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국 한수원이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1기 건설에 24조 원, 향후 5기 추가 건설 시 총 70조 원 규모였습니다. 체코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제안서를 먼저 펼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프랑스는 70년 파트너였으니까요. 1970년대부터 체코는 소련과 러시아 원전 기술을 써왔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의존을 끊어야 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었고 원전 강국이었고 오랜 협력 관계였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NATO 동맹국이었고 기술력도 검증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만듭니까? 물론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은 알았지만 원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동료인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나 미국보다 20% 저렴하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원전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이 첫째였고 신뢰성이 둘째였고 정시 완공이 셋째였습니다. 가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랑스 제안서는 훌륭했습니다. EPR 1650 모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58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경험과 기술이 입증됐습니다. 미국 제안서도 괜찮았습니다. AP1000 모델이었습니다. 제3세대 플러스 원전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국 제안서는 얇았습니다. APR 1400 모델이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실적이 나왔습니다. 2009년 수주, 2020년 1호기 완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시 완공률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시 완공 100%요? 원전 건설에서 정시 완공이라니요. 저는 15년간 원전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정시 완공되는 원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지연됐습니다. 1년, 2년, 길게는 10년도 지연됐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어땠습니까? 2007년 착공해서 2024년에도 완공 못했습니다. 17년이 걸렸습니다. 예산은 3배로 늘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착공, 2022년 완공이었습니다. 17년 걸렸습니다. 비용은 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시 완공 100%라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공사 기간을 길게 잡았을 겁니다. 10년 걸릴 걸 15년이라고 해놓고 정시 완공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한국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얀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 파트너십이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 구시가지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600년 역사의 카를교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70년간 소련과 러시아 원전을 써왔습니다. 이제는 프랑스로 바꾸는 겁니다. 같은 유럽이고 같은 NATO 회원국이었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너무 멀었습니다. 9,0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UAE에 원전 사기를 지었다고 해서 뭐가 대단합니까? 프랑스는 58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93기였습니다. 한국은 고작 26기였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제안서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프랑스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2009년 12월 수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삼성, 현대, 두산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원전 시장을 뒤흔든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프랑스를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프랑스를 이겼다고요? 2009년에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긴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구글에 UAE 바라카 원전이라고 검색했습니다.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 2020년 8월 상업 운전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완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했다고요? 원전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2호기, 2021년 9월 완공이었습니다. 3호기,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4호기,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전기 정시 완공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획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15년간 원전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은 17년 걸렸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도 17년이었습니다. 영국 킹클리 포인트는 아직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029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사기를 전기 정시 완공했습니다. 심지어 계획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평가가 나왔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운영 첫 해 가동률 95%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평균이 85%인데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몰랐을까요? 언론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프랑스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읽었습니다. APR 1400 모델 상세 설명이 나왔습니다. 출력 1400메가와트였습니다. 제3세대 플러스 원전이었습니다. 피동 안전 계통을 갖췄습니다. 전원이 끊겨도 72시간 동안 자동으로 원자로를 냉각시킨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보다 20% 저렴했습니다. 건설 기간도 짧았습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5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평균 120개월 이상이었습니다. 2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정비 주기도 효율적이었습니다. 18개월마다 한 번씩 정비했습니다. 프랑스는 12개월마다 했습니다. 정비 기간이 길수록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그걸 줄였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UAE 실적만 봐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UAE는 사막 국가였습니다. 체코는 중부 유럽이었습니다. 기후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규제가 달랐습니다. UAE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체코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와의 70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유럽연합은 영내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독일도 반대할 겁니다.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체코 내부에도 칠러 성향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를 원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내부 갈등이 생길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한국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프랑스가 안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원전 제안서요. 한국 거 보고 있어요. 한국도 원전을 만들어요? UAE에 사기를 지었대요. 전기 정시 완공이래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정시 완공이요? 원전이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고민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프랑스가 있어요. 70년 파트너예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로우면 되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체코에 이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감정이나 전통이 아니라 실리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0년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일단 내일 회의에서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 의견도 들어야 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에너지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청장님, 얀 박사, 마르틴 과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이었습니다. 모두 8명이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3개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얀 박사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EDF가 가장 안전합니다. 유럽 표준에 맞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마르틴 과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좋습니다. NATO 동맹국이고 정치적으로 안전합니다. 외부 전문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20% 저렴하고 건설 기간도 절반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유럽에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조사해봤는데요. UAE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4기 전기 정시 완공이고 일부는 계획보다 앞당겼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평가도 최고 수준입니다.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UAE는 사막입니다. 체코와 환경이 다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는 검증됐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됐습니다. 마르틴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가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70년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17년 걸렸습니다. 예산은 3배로 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 걸렸고 비용은 4배가 됐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시 부청장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검토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각자 의견이 달랐습니다. 프랑스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얀 박사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토마시, 자네 왜 그렇게 한국을 밀어? 뭔가 받은 거 있나?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이 좋아 보여서요. 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정치가 문제야. 프랑스를 화나게 하면 유럽연합에서 압력이 올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코를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프랑스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얀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얀 박사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기술만 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치, 외교, 역사, 전통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에서 온 거였습니다. 폴란드도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이랬습니다. 체코의 원전 입찰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정보 공유가 가능할까요? 특히 한국 제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에 관심이 있나 봤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한국 제안은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추후 정보 공유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까지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한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UAE 실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 프랑스 유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언론도 프랑스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정말 최선일까요? 70년 파트너십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실적이 중요한가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UAE 실적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청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현장 실사를 가겠다고요. 그리고 프랑스 플라망빌도 가보겠다고요. 두 곳을 직접 비교해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택이 체코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요. 70년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고요.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4월 10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플라망빌도 가보겠습니다. 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얀 박사도 함께 가십시오. 일주일 후인 4월 17일, 저와 얀 박사는 프랑스 플라망빌로 향했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최신 원전 EPR 1650 모델이었습니다. 4월 18일 오전, 플라망빌 원전 정문 앞에 섰습니다. EDF 관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피에르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플라망빌 원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 잘하고 가겠습니다. 피에르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원전 부지는 넓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냉각수로 쓴다고 했습니다. 피에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입니다. 출력은 1650메가와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착공은 언제였습니까?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2007년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17년째였습니다. 아직도 완공 못했습니까? 피에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얀 박사가 물었습니다. 완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2024년 말입니다. 아마도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도라니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피에르가 우리를 공사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저기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린 것 같았습니다. 17년이나 걸렸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17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얀 박사가 물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피에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초 33억 유로였는데 지금은 130억 유로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배가 넘었습니다. 피에르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배가 넘는 예산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요? 체코 정부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1시간 더 구경했습니다. 피에르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EPR 1650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17년이 걸리고 예산이 4배로 늘어나는 건 문제입니다. 프라하로 돌아온 다음 날인 4월 19일, 이번에는 UAE로 향했습니다. 비행과 이동 끝에 4월 20일 오전 10시, 바라카 원전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 자력 현장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 잘하고 가겠습니다. 김 소장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첫인상이 달랐습니다. 플라망빌은 공사 현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라카는 완성된 시설 같았습니다. 깨끗했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입니다. 모두 APR 1400 모델입니다. 출력은 각각 1400메가와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착공은 언제였습니까? 김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1호기는 2012년 7월입니다. 2호기는 2013년, 3호기는 2014년, 4호기는 2015년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호기가 2012년 착공이면 2020년 완공까지 8년 걸렸습니다. 플라망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까?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계획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저는 얀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얀 박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호기는 2021년 9월, 3호기는 2022년 10월, 4호기는 2024년 3월에 완공됐습니다. 전기 정시 완공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기를 전기 정시 완공했습니다. 한 기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 소장이 우리를 1호기로 안내했습니다. 제어실에 들어갔습니다. 화면들이 빽빽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1호기는 2020년 8월부터 상업 운전 중입니다. 가동률은 평균 95%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95%요? 세계 평균이 85%인데요.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UAE 측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얀 박사가 물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김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최고 등급을 줬습니다. 2021년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만점이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네, 우리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어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깨끗했고, 정돈됐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플라망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 소장이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4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4개의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 4기가 UAE 전체 전력의 25%를 생산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5%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얀 박사가 물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0억 달러였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저는 김 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요? 정말입니까?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계약서를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원전 건설에서 추가 비용이 없다니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플라망빌은 예산이 4배로 늘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추가 비용이 없다고요? 김 소장이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사막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도면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김 소장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실내 작업을 하고 밤에 야외 작업을 했습니다. 냉방 시설도 강화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연한 대응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UAE 청년들을 교육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원전을 짓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운영 기술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얀 박사가 물었습니다. UAE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기를 더 지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기를 더요?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토 중입니다. 아마 계약할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2호기를 봤습니다. 1호기와 똑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표준화를 중시합니다. 사기가 모두 같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준화가 답이었습니다. 매번 새로 설계하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설계를 반복하면 빨랐습니다. 경험이 쌓였고 실수가 줄었고 효율이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얀 박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토마시, 이거 대단한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3호기, 4호기도 봤습니다. 전기 똑같았습니다. 같은 설계, 같은 품질, 같은 완성도였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라고 부릅니다. 한 번 성공하면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라니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검증된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김 소장이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체코도 원전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코반이 원전입니다. 1기를 짓고 나중에 5기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카에서 배운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얀 박사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토마시,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바라카 원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4개의 거대한 건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해냈구나. 사막에 원전 사기를 지었구나. 정시에 예산 내에 최고 품질로요.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라하로 돌아가면 문제야. 프랑스를 설득해야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청장님을 설득해야 해. 그리고 정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보여줘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얀 박사가 웃었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체코를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70년 역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4월 21일 아침이었습니다.
다시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UAE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알리였습니다. UAE 원자력공사 부사장이라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알리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하는 건 즐거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정시 완공입니다. 말한 날짜에 정확히 끝냈습니다. 둘째, 예산 준수입니다. 추가 비용이 없었습니다. 셋째, 품질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정시, 예산, 품질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알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운영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지금은 UAE 청년들이 원전을 운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적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더 주문하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사기를 더 주문합니까? 알리가 웃었습니다. 네, 계약 직전입니다. 저는 얀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얀 박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알리가 덧붙였습니다. 체코도 한국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토마시, 이제 확신이 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이 답입니다. 얀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줄 거예요. 프랑스 17년 대 한국 8년, 프랑스 예산 4배 증가 대 한국 추가 비용 없음, 프랑스 지연 대 한국 정시 완공.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얀 박사가 웃었습니다.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체코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라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라카 원전의 모습은 머릿속에 또렷했습니다. 4개의 하얀 건물이 사막에서 빛나던 모습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프라하로 돌아가면 설득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70년 역사를 깨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더 나았으니까요.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바라카가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장님께 드릴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라카 원전 현장 실사 보고서, 한국 APR 1400의 압도적 우위. 7시간 비행 동안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4월 22일 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결정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요. 체코를 위한 일이잖아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인 4월 23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에너지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장님이 보고서를 읽으셨습니다. 30분 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토마시, 이 보고서 내용이 맞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와의 70년 역사를 깨는 싸움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바라카가 저를 확신시켰으니까요. 4월 24일 화요일 오전,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에너지부 장관님, 재무부 차관, 외교부 국장, 그리고 우리 에너지청 팀까지 총 15명이었습니다.
장관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입찰 중간 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마시 부청장, 발표하십시오. 첫 슬라이드에는 3개 국가 이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세 나라 중 프랑스와 한국을 집중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제외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사례였습니다. 착공 2007년, 완공 예정 2024년, 총 17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산은 33억 유로에서 130억 유로로 4배 증가라고 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 걸렸고 예산은 4배로 늘었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17년 지연과 예산 4배 증가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바라카 원전 사례였습니다. 착공 2012년, 완공 2020년, 총 8년이라고 적었습니다. 계획보다 6개월 빠른 완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은 200억 달러, 추가 비용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장관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말 추가 비용이 없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UAE 관계자들도 확인해 줬습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성능 비교표였습니다. 가동률 한국 95%, 세계 평균 85%라고 적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만점이라고 썼습니다. 안전성 최고 등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UAE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APR 1400이 최적이라고 썼습니다.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시 완공 보장, 둘째, 예산 준수, 셋째, 검증된 안전성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시 부청장의 보고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유럽연합 내에서 압력이 있을 겁니다. 독일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체코 국익을 우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17년 지연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국익도 중요하지만 외교도 중요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외교를 위해 17년을 기다리고 예산을 4배 쓰란 말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토마시.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에서 온 거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정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했다고요? 언제요? 저는 구글에 폴란드 원전 한국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4년 2월 폴란드 정부가 한국 컨소시엄과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기 건설에 180억 달러 규모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움직였구나. 그럼 폴란드 경험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정보 공유 환영합니다. 화상회의 가능합니까? 1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떻습니까? 저는 확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4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국장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야쿠비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마시 부청장님. 저는 야쿱입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란드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야쿱이 웃었습니다.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야쿱이 대답했습니다. UAE 바라카 실적 때문입니다. 정시 완공, 예산 준수, 최고 품질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야쿱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프랑스나 미국보다 20% 저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압력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항의가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야쿱이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로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17년 걸리고 예산이 4배로 늘어납니다. 한국은 8년에 추가 비용 없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요? 야쿱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쿱이 웃었습니다. 한국 팀이 와서 준비 중입니다. 2025년 착공 예정입니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폴란드 경험이 좋았습니다. 그럼 체코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체코의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야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70년 역사보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폴란드가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체코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청장님께 폴란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발표하십시오. 4월 3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다시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총리실 비서관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긴장됐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입니다. 토마시 부청장, 추가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폴란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2024년 2월에 한국과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 건설의 180억 달러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국장 야쿱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서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리실 비서관이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연합 압력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로 설명했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비서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관계가 걱정입니다. 70년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70년 파트너십이 무슨 소용입니까? 17년씩 지연되는데요. 국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같은 유럽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지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능이 중요합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토마시 부청장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재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20% 저렴하고 추가 비용 위험이 없습니다. 에너지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앞섭니다. UAE 실적이 그걸 증명합니다. 외교부 국장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뭡니까? 프랑스가 화낸다는 겁니까? 그래서 17년을 기다리고 예산을 4배 쓰란 말입니까? 그게 체코 국익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소련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에너지 안보 불안입니다. 이제 바꿀 때입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때입니다. 한국이 그 파트너입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시, 진정하십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총리실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토마시 부청장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총리님께 보고하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최종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입장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토마시, 너무 나갔어. 외교부를 적으로 만들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얀 박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조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문을 샀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 프랑스와 한국 경쟁 치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에너지청과 재무부는 한국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프랑스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총리가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이제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원전 입찰에서 한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체코와 프랑스는 70년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프랑스가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야. 기술이 발달한 나라지. 딸이 말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그 나라야. 딸이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 원전도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단한 나라지.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모두 체코 원전 소식을 다뤘습니다. 체코가 70년 파트너를 배신하려 한다고 썼습니다. 유럽연합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압력이 거세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한국 편이었으니까요. 5월 2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청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토마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청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체코와 프랑스 관계를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전 입찰에서 프랑스를 배제하지 말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배제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압력이 거셉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체코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하십시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르틴 과장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토마시, 들었어요? 프랑스 EDF가 새 제안서를 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새 제안서요?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을 15% 낮췄대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갑자기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죠? 마르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다급해진 거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움직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17년 지연 기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4배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마르틴에게 말했습니다. 새 제안서 분석해 주세요. 세부 내용을 봐야 합니다.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청사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 한국이었습니다. 70년 역사 대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저는 한국 편이었습니다. 미래 편이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또다시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총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각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을 추천합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재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재무부 차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무부도 동의합니다. 20% 저렴하고 추가 비용 위험이 없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중론입니다.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리님이 물으셨습니다. 토마시 부청장, 최종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총리님, 체코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소련, 러시아에 의존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바꿀 때입니다. 한국은 정시 완공 100%, 예산 준수 100%, 안전성 최고 등급입니다. 프랑스는 17년 지연, 예산 4배 증가입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총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프랑스 압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로 설명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폴란드도 같은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토마시, 잘했어. 총리님이 긍정적이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 소식이 일면에 있었습니다. 한국 유력, 프랑스 반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언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길 거라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맞으니까요. 딸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한국이 선택되면 우리도 한국 가볼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가봐야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러 가야지. 딸이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잤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답이라고요. 바라카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폴란드가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이제 체코 차례였습니다. 70년 역사를 끝낼 차례였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정부가 한국 원전 선택한대. 정말. 프랑스 아니고? 응, 뉴스에 나왔어. 한국이 더 싸고 빠르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시민들에게로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확정인가요? 아직 아니야. 다음 주에 발표래. 하지만 거의 확정이래. 저는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에서 온 거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체코와 러시아는 오랜 파트너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회의 가능합니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러시아도 움직였습니다. 체코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저는 이메일을 청장님께 전달했습니다. 10분 후에 청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토마시, 러시아가 연락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제안을 하겠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전 입찰 관련 청문회가 열린답니다. 5월 10일 금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문회라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공격할 겁니다. 특히 칠러 성향 의원들이요.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토마 씨, 청문회 준비 잘해. 질문이 거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데이터로 무장하겠어요. 5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청장님이 저도 함께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름은 장피에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사님. 장피에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청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체코와 프랑스는 70년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청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장피에르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선택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청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장피에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토요? 70년 파트너를 검토 대상으로 보십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대사님, 70년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성능도 중요합니다. 장피에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성능이요? 프랑스 원전이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플라망빌은 17년 걸렸습니까? 왜 예산이 4배로 늘었습니까? 장피에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해결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체코에서도 17년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요? 장피에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프랑스를 무시하는 겁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대사님.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하면 후회할 겁니다. 유럽연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토마 씨,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한 겁니다. 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코가 70년 파트너십을 저버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외교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5월 9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사, 체코 원전 선택의 경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독일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체코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서유럽은 프랑스 편이었습니다. 동유럽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정말 화났나 봐. 당연하지. 70년 파트너를 버리는데. 하지만 한국이 더 나은 것 같던데. 저는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프랑스와의 관계는요? 유럽연합 압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이 유럽에서 경험이 없는데요? 추가 비용 위험은 없습니까? 저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UAE 실적, 폴란드 계약, 프랑스 지연 사례요. 숫자가 답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당 20명, 야당 15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토마시 노박 부청장, 증언하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3개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한국입니다. 종합평가, 결과 한국이 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밀로 씨였습니다. 칠러 성향으로 알려진 의원이었습니다.
밀로 씨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프랑스는 70년 파트너인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70년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더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평균 17년 지연되고 예산이 4배로 늘어납니다. 밀로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유럽연합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적이 중요합니까? 한국은 UAE에서 사기를 정시 완공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요. 밀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UAE는 사막입니다. 체코와 다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안전성도 최고 등급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만점을 줬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을 선택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2024년 2월에 계약했습니다. 2기 건설에 180억 달러입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폴란드는 만족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국장이 한국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토마시 부청장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킵니다. 밀로 씨가 반발했습니다. 데이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교도 중요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교를 위해 17년을 기다리고 예산을 내뱉으란 말입니까? 밀로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극단적 해석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극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플라망빌 17년, 올킬로오토 17년, 킹클리 포인트 지연입니다. 위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프랑스 대사 장 피에르가 들어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체코는 70년 파트너입니다. 냉전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배신입니다. 밀로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연합 단결이 중요합니다. 여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사님, 플라망빌이 왜 17년 걸렸습니까? 장 피에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됐습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해결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장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을 믿으십시오.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증거가 있습니다. UAE 바라카요. 청문회는 3시간 계속됐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격렬히 논쟁했습니다. 여당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야당은 프랑스를 지지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20대 15였습니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한국 추천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청장님, 한국 확정입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총리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추천은 한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킵니다. 정시 완공, 예산 준수, 최고 안전성입니다. 프랑스 반발은요? 외교도 중요하지만 체코 국익이 우선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얀 박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토마시.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총리님 결정이 남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였습니다. 청문회 소식이 톱뉴스였습니다. 국회가 한국 추천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거리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싸고 빠르잖아요. 다른 시민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너무 오래 걸려요. 17년은 말이 안 돼요. 또 다른 시민이 말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쓰는데 좋아요. 한국 기술 믿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청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토마시, 총리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총리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총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총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저희는 앉았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시 부청장, 당신의 열정은 인상적입니다. 청문회를 받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코를 위한 일입니다. 총리님이 물으셨습니다. 정말 한국이 최선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화났습니다. 유럽연합도 우려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총리님, 70년 동안 우리는 소련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에너지 불안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성능 좋은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리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발표일이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일어섰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얀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총리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계속 압박했고 러시아도 움직였습니다. 칠러 의원들이 총리실을 찾아갔고 언론도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총리님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시면 어떡하나요?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토마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틀 후 총리가 원전 최종 결정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선택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야 해.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옳으니까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한국일까요? 프랑스일까요? 70년 역사가 바뀔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4개 건물이 사막에서 빛나던 모습을요. 정시 완공, 예산 준수, 최고 안전성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총리님도 같은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요.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는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안전했습니다. 70년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옳았습니다.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체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겁니다. 70년 역사의 끝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딸. 아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몇 번이나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3시, 5시였습니다. 결국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체코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70년 역사가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계속되는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배웅했습니다. 파이팅, 아빠!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오늘 총리, 원전 최종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에너지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청장님이 이미 출근해 계셨습니다. 토마시, 준비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시 30분까지 오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군요. 청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토마 씨, 오늘이 그날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드디어 끝나네요. 얀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되어야죠. 데이터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치는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30분 후면 총리실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비해서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 구시가지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미래가 오늘 결정됩니다. 에너지 미래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총리실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청장님과 저는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마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총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총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장관님들도 계셨습니다. 에너지부, 재무부, 외교부였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저희는 앉았습니다. 총리님이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총리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지난 2달간 검토했습니다. 에너지청, 재무부, 외교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프랑스는 70년 파트너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프랑스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총리님이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수합니다. 재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적이 검증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체코의 미래를 위해 결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선택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교부 국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총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토마시 부청장, 당신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결정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체코를 위한 옳은 결정입니다. 총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0분 후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청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토마시.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얀 박사가 달려왔습니다. 토마시,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얀 박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해냈구나. 70년 역사를 바꿨구나. 저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직 기자회견이 남았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였습니다. 총리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저와 청장님은 뒤에 섰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님이 계속하셨습니다. 두코반이 원전 신규 건설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세 나라가 경쟁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한국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술, 경제, 안전성을 종합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총리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에서 검증된 실적이 있습니다. 사기를 정시 완공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없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프랑스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체코 국익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연합 압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얼마입니까? 총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기 건설에 24조 원입니다. 향후 5기까지 확장하면 총 70조 원 규모입니다. 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70조 원이었습니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이 30분 계속됐습니다. 총리님은 침착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부청장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체코를 위한 옳은 결정입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왜 한국입니까?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정시 완공, 예산 준수, 최고 안전성입니다. 프랑스 반발은요? 외교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우선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청장님.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겁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 와 있었습니다.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국장 야쿱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체코도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란드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국 한수원에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체코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갑시다. 오후 3시였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체코 원전 선택 소식이 톱뉴스였습니다. 체코, 한국 선택, 70년 러시아 의존 종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선정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리 인터뷰였습니다. 시민들이 말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한국이 더 싸고 빠르잖아요. 70년 만에 바뀌는 거라니 신기해요. 삼성, 현대 보니까 한국 기술 좋은 것 같아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국제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독일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한국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동유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쪽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체코가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택했다며? 응, 뉴스 봤어. 프랑스보다 싸고 빠르대. 삼성 스마트폰 쓰는데 좋던데. 한국 괜찮을 거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한국이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한국이야.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야지. 바라카 원전도 보고 한국 본사도 가볼 거야. 딸이 좋아했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한수원 대표단이 프라하에 왔습니다. 공식 계약 체결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에너지청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한수원 사장과 임원진이었습니다. 한국어 통역사도 함께였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체코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답하셨습니다. 한국을 믿습니다. 바라카 실적을 봤습니다. 사장이 웃었습니다. 체코에서도 바라카 같은 성공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착공은 언제입니까?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공은요?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2032년 목표입니다.
6년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6년이요? 프랑스 절반도 안 되네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빠릅니다. 표준화 때문입니다. 회의는 2시간 계속됐습니다. 계약 세부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가격, 일정, 품질 보증, 기술 이전 등이었습니다. 모두 합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처음 먹어봤는데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토마시 부청장님, 한국에 오십시오. 우리 원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가족과 함께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6월 1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정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프라하 국립극장이었습니다. 총리님, 장관님들,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수원 사장과 대사가 왔습니다. 기자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총리님과 한수원 사장이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러시아 의존의 종결이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총리님이 연설하셨습니다. 오늘은 체코 에너지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수원 사장도 연설했습니다. 체코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카에서 보여준 것처럼 완벽한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시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수원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체코 국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사장이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5기 추가 건설도 가능합니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1기가 성공하면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계약 체결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지난 4달을 돌아봤습니다. 4월에는 프랑스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UAE 바라카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로 싸웠고 정치적 압력을 이겨냈습니다. 5월 17일, 총리님이 한국을 선택하셨습니다. 70년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청장님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토마시,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바키아가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답니다. 우리를 따라한다고 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체코가 문을 열었으니까요. 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이 그 문을 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청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 구시가지가 보였습니다. 카를교가 보였습니다. 600년 역사의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만 고집하면 발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바꿔야 했습니다. 70년 러시아 의존은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바라카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2026년에 착공합니다. 2032년에 완공합니다. 6년입니다. 프랑스 절반입니다. 그리고 5기를 더 지을 겁니다. 2040년까지요. 그럼 체코 전체 전력의 절반이 원전이 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였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 불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기여했다는 게요. 체코의 미래를 바꿨다는 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유럽, 한국 원전 러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체코에 이어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도 한국과 협상 중이라고 썼습니다. 동유럽이 에너지 파트너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체코가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제 동유럽 전체가 바뀔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한국 언제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 달에 가. 여름 휴가로. 딸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국 원전도 보러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리 원전 보러 갈 거야.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원전이래. 아내가 웃었습니다. 딸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겠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거야.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원전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은 26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전력의 30%였습니다. 고리, 한빛, 한울, 월성이었습니다. 모두 높은 가동률을 자랑했습니다. 안전성도 검증됐습니다. 40년간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4기였습니다. 2009년 첫 수출이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고요? 하지만 바라카가 성공했습니다. 정시 완공, 예산 준수, 최고 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폴란드가 선택했습니다. 체코도 선택했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한국 원전이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그 역사의 일부였다는 게요.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순간에 있었다는 게요. 70년 역사를 바꾼 결정에 기여했다는 게요. 딸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열심히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이 강해. 딸이 물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비슷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친구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미 친구야. 이제 파트너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4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4월의 의심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괜찮을까? 5월의 확신이었습니다. 바라카가 증명했다. 한국이 답이다. 6월의 승리였습니다. 계약 체결, 70년 역사의 종결이었습니다. 7월의 미래였습니다. 2026년 착공, 2032년 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5기 추가 건설이었습니다. 2040년까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바라카가 보여줬습니다. 폴란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체코 차례였습니다. 70년 러시아 의존을 끝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체코의 미래가 밝았으니까요. 오늘 2024년 7월 17일입니다. 계약 체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에너지청 부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프랑스를 버린 것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이 더 나았으니까요. 체코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요즘 체코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70년 역사를 바꾸는 용기입니다. 전통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결단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바라카로요. 정시 완공, 예산 준수, 최고 품질로요. 이제 체코도 그 길을 갑니다. 한국과 함께요. 70년 역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체코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바라카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세계가 인정했으니까요. 이제 체코 차례입니다. 70년 러시아 의존의 종결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체코의 에너지 역사가 바뀌었습니다.